네, 올가을 유동성 파티가 끝난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다가올 금리 인상을 놓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현금을 들고만 있으면 손해다라는 인식 탓에 투자를 계속 늘려왔는데 혹시라도 자산 시장에 조정이 오게 된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현금 빼고 다 오른다. 현금 두고 있으면 바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광의통화 M2를 살펴보면 1년 새 약 35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매달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돈을 찍어내는 이상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불어난 시중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을 끌어올렸고 젊은 층까지 투자 열풍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3년 차인 이우빈 씨.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의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에 대출까지 이른바 영끌 투자에 나선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잡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더더욱 열심히 재테크를 해야죠. 안 하면은 정말 벼락거지가 되는 거고 이 벼락거지가 됐을 때 막 비관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우빈 씨처럼 2030 세대 청년층 대출이 신규 대출자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돈이 넘쳐났습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년 새 약 70조 원까지 불어났고 코로나 사태 이후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0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도 지난 3월 하루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주식도 가상자산에도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비트코인에서 주식 해가지고 막 다 쓸어갔다 그러면 살짝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이렇게 차곡차곡 모았는데 애들은 그렇게 그냥 쉽게 해가지고 회사도 그냥 나갔다 그러고. 저도 얼마 전에 사실 만기 돼서 적금을 타긴 했는데 만기 적금의 그 이자가 얼마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늘어난 유동성이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징조를 보이자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으로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유동성 파티 종료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화폐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다가올 금리 인상을 놓고 통화 긴축으로 기조가 돌아선 게 아니라 팬데믹으로부터의 정상화 수순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현금이나 예적금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들이 더 유효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시장 변화에 맞춰 인플레이션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이나 달러 상품 투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1980, 90년대엔 정기예금과 적금에 가입하면 연 20%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째 연 0.5%의 제로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적금 금리는 0에서 1%대 수준. 1억을 은행에 맡겼을 때 한 해 100만 원의 이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준다는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도 연 2%대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100만 원을 꺼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개인마다 수익률 차이는 있겠지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역대급 증시 호황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한 동학개미는 평균 1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이며 펀드 중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예금금리보다는 높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경기 회복세가 짙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현재의 2%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예금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데요.
물가가 더 오를 경우 돈을 굴리지 않고 계속 은행에 묻어두기만 하면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인 만큼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실적이 동반되는 기술주는 한 40% 정도, 그리고 인플레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재 금융주는 30% 정도, 그리고 현금은 30% 정도. 그래서 4대 3대 3 이런 비율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츠 상품, EMP 투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고요. 연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위험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 자산 배분형 펀드와 단기 채권, 여객펀드 등 달러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차세대 유망 산업들이 투자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 CEO들로부터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대형사 2곳과 소형사 1곳의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현금으로 투자할 만한 유망 투자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3명의 CEO들은 유망 투자처 키워드로 4차 산업과 메타버스, ESG를 꼽았습니다.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은 특히 운용보수가 낮고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ETF 가운데 4차 산업 관련 테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바이오, 클라우드 등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성장 여력이 높은 업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성장 섹터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인데 어떤 부분은 조정받았는데 다시 또 원 상태 비슷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쓰임은 역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가 또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배터리,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뭐 ETF 투자하는 거 저희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현승 KB자산운용사장은 메타버스를 유망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메타버스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의 세계라는 의미로 현재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쇼핑, 부동산 등으로 확장되면서 2030년에는 관련 산업이 1,70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미국의 로블록스는 우리 돈으로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기록했고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제페토는 메타버스 시장 성장성이 조명되면서 네이버 주가를 이번 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투자보다 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국내외 시장의 다양한 종목의 분산 투자에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메타버스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는 ESG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으로 ESG는 기업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ESG 개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이를 개선할 경우 실적과 주가도 상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ESG 펀드에 태광산업 같은 오너리스크가 있지만 개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을 편입해 주주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국내 주요 대형사들을 제치고 ESG 펀드 수익률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명의 CEO들은 공통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을 선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